코로나 때문에 저희 모더레이터나 감독님이나 배우분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쉽겠지만 쓰고 이 지부를 진행할 거고요. 나중에 포토타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스크를 한번 벗고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도 잠시 그 감독님부터 인사해 주실 때는 마스크를 잠깐 벗고 내가 감독이다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물을 연출한 김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물이 역할 맡은 박한솔입니다. 네. 박한솔 씨는 저희 섹션이 지금 오렌지 섹션 말고 다른 섹션에서도 또 출연하신 영화가 상영이 돼서 거기서도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때 오신 분도 계시죠? 제가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께 먼저 이제 뭐 마스크 쓰고 하셔도 되니까요. 감독님께 먼저 어떤 작품인지, 좁은 문이 어떤 작품인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연출한 좁은 문은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준비된 죽음을 꾀하는 정화라는 캐릭터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라는 캐릭터처럼 우리라는 캐릭터가 이야기에서 행운처럼 찾아온 것처럼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연대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이 정화라는 캐릭터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을 우리 관객분들이 보실 때 어떤 점에 초점을 좀 맞춰서 보는 게 좋을까요? 보고 싶은 대로 사실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의도를 했을 때는 정화라는 그런 할머니 캐릭터가 고립되어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인데 그 관계에 조금 다가가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이라던가 정화의 캐릭터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그런 계기들에 조금 집중을 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감독님 말씀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사실 영화인데, 근데 사실 일전에도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관객과의 대화는 아니었지만 몇 가지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제 여쭤보고 답변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희 영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 영화가 저는 좁은 문이라는 영화가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좁은 문은 2018년도에 23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의 한국 단편 경쟁 섹션이 왜 길지? 월드 프리미어로 초청이 됐었습니다. 그쵸? 그때 가셨었죠? 네. 어떠셨나요? 그 현장에서의 반응, 사람들의 이런 그때도 GV를 하셨었나요? 네네. 네. 어떠셨나요? 그때 본 분들의 느낌? 네. 생각이 나시나요? 좀 옛날 일이긴 한데 저도 GV를 했을 때 제가 사실 영화를 좀 어렵게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조금 그렇게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뭔가
뭔가 계속 생각해야 질문을 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영화 끝나고 영화를 보신 분들의 어떤 반응이 좀 비슷했던 건 자기가 떠나보낸 사람이 생각이 많이 났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다고 끝나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 이게 첫 번째 작품이신가요? 네. 첫 번째 작품. 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질문 드렸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작품인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영화를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아, 왜? 네,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한 네. 번 더 해주신다면 생각을 많이 하는 영화,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만드셨는지. 그때 당시에 그냥 제가 생각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렵다기보다 의미를 많이 담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첫 작품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감독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합니다.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그 좁은 문에 이제 우리와 할머니 정화 나옵니다. 이 두 캐릭터는 어떤 배우였으면 좋겠다. 캐스팅하기 전에. 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정화라는 캐릭터는 제가 이창동 감독님의 시라는 작품을 너무 좋아했어서 그런 사실 너무 어렵겠지만 그 레퍼런스 캐릭터가 있었고요. 그 주인공이셨던 같은 분이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배우들 만나기가 참 어려웠어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안 계셔서 어떤 분과 작업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엄청 준비를 많이 해와 주셨고 김혜영 배우님이 그래서 만나게 됐고 우리라는 캐릭터는 이제 극이 좀 무거울 수 있어서 좀 활기찬 성격의 캐릭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좀 그걸 밝혀줄 수 있는 배우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한술 배우분을 처음 만났을 때 딱 그 풍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창동 감독님 너무 어려운 영화를. 제 좋아하는 이창동 감독님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영화를. 그렇죠. 네. 근데 그 레퍼런스의 캐릭터로 보셨다는 그 배우의 이미지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김혜영 배우님과 진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김혜영 배우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 네. 질문을 조금 크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캐스팅 되시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할 때 감독님의 특별한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정화라는 인물이 그래서 자식도 먼저 보내고 신선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누가 소통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좀 괴팍한 성격 그런 걸 좀 표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저 역시도 그냥 혼자 별로 이렇게 말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냥 말만 막 수다스러운 거 하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0명 중에 한 사람이 치매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화가
보면은 치매에 걸린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런 걸 보고 참 도독사를 두려워해서 이렇게 10만 원짜리 하수를 하는구나. 사실 그런 게 저도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사실 자고 일어나면 늘 그 신문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절대로 우리 저런 일을 겪었을 때 절대로 오래 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네. 아침마다 문자 보내고.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문자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나 잘 있어. 눈 떴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점은 어쨌건 그냥 감독님이 요구하는 대로 제가 부응을 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연기가 너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수다스럽지 않은 역이라서 제가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제 두 번째 질문까지 같이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를 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게 기억이 나신다면 뭐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대답까지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꽃다발을 무슨 보물이냐 테이블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되죠? 아까 꽃다발 주시고 테이블에 올려놓으셔도 되죠? 네.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캐스팅 되고 나서 우리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이것도 사실은 그때 디테일한 감정까지는 아니겠지만 혹시 굵직하게 뭔가 기억이 나시거나 하면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 또는 뭐 본인이 어떤 캐릭터로 연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화와는 굉장히 반대되고 대비되는 인물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뭐 더 밝게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실 어려운 질문 안 하기로 했었는데요. 최대한 저의 색깔이 묻어나게 긍정적이고 에너지틱한 느낌을 최대한 많이 살리려고 했어요. 그 죽은 듯한 시든 꽃에 물을 주는 듯한 느낌? 그런. 근데 이게 거의 뭐 퀴즈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일전에 감독님한테 여쭤봤던 것도 비슷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맞췄습니다. 째려보신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조금은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우리는 겁이 없이 할머니한테 다가가고 할머니는 사실 사람을 다가오는 걸 거의 막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뭐 의외인 거는 하숙을 받아들인 건데 우리는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겁이 없죠. 네, 겁이 없이 할머니한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상반되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몇 번째 작품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씨는? 아니 우리 씨는 미쳤나 봐요. 네. 저는 이게 단편을 한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감독님이랑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화를 나눈 기억보다 허겁지겁 요 장면은 찍었다 허겁지겁 찍었다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되게 벅찼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요. 새벽까지
되게 졸리고 엄청 춥고 엄청 배고프고 그런 순간들. 더 얘기하세요. 그래서 되게 좀 되게 아쉬워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뭔가 감독님이랑 더 디테일한 대화를 많이 했었을 텐데 제 역량 부족으로 너무 추워. 요렇게 있었던 것 같아서 감독님 먹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네. 주연으로서 첫 작품이었나요? 아니면 그랬죠. 주연으로서 네, 첫 작품? 주연으로서 첫 작품이었고 제가 원래 그 전에는 무대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매체 쪽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맞죠. 네, 맞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질문을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선물은 제가 나중에 제 마음대로 설정할 겁니다. 1 아니고 제목에 담긴 의미와 영화의 기획 의도. 영화의 기획 의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에 담긴 의도. 제목에 담기는요. 네. 이 의미? 네. 네, 이 제목은 사실 그 성경 구절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그 죽은 눈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구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넓어가지고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영화의 내용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와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주 소재로 잡았던 그 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보통 이제 이렇게 지부할 때 질문들을 올려주시는 것 중에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옥 같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발견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하숙을 받게 된 건가요? 아들의 옆에 같이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것도 감독님에 대한 질문이네요. 감독님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죽음을 결심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마지막 뭔가 다들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날 좀 봐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과 이제 결국에 내가 마지막으로 준비된 죽음을 하고자 했을 때 정화의 가장 큰 욕망이라고 해야 되는 건 아들 옆에 묻히고 싶은 마음, 정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하숙을 일에 들여서 부탁해야겠다. 이게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질문할 거 되게 많은데. 아니 근데 마음에 드시는 질문 있으면 선택하십시오. 안 그래도 부탁드려볼까 했었습니다. 어떤 질문 할까요? 김혜경 배우님께. 김혜경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약봉지를 잠시 다시 줍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어떤 심정으로 연기에 임하셨는지 생각이 나시면 말씀. 좀 크게요. 네, 다시 약봉지를 잠시 다시 줍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선 어떤 심정으로 연기에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정말 거기에서도 어쨌건 이 사람이 정화가 좀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버렸다가 다시 뒤지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감독님하고도 첫 작품이지만 저 역시 이게 첫 작품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좀 요즘 몸이 안 좋은데 사실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나온 지 지금 열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기를 차고 있고 네. 여러 상황이 지금 안 네, 좋은데 네,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할게요. 네네. 이게 2018년도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다는 그 연락을 그때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받았어요. 사위 그 손녀딸 이렇게 네 가족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그 싸는 거뭐 저기 아울렛 가서 뭐 산다고 그랬을 때 이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거 촬영하면서 감독님이 그랬어요. 깐느 갑시다. 아 그랬어요? 네. 깐느 갑시다. 그랬던 말씀이 생각나서 글쎄 깐느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해냈구나. 박수 나오고 싶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오해가 있어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초청되면 깐느 못 갑니다. 왜냐면 깐느가 그 전에 있고요. 그런데 감독님은 앞으로 충분히 깐느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네, 작품으로라도. 네. 예. 저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아주 좋은 감독님이세요. 네. 예. 쑥스럽죠? 감독님 되게 쑥스럽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인성이 좋으신 감독님이세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 뭐 제가 받으셨나요? 느낀 게 예. 그래서 분명히 깐느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도 그 질문이 많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제 질문 중에 되게 이런 질문은 되게 복잡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보면서 감독님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요소, 일전에도 잠깐 여쭤봤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요소 또는 그게 미장센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요소들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뭐 알사탕도 그렇고 또는 뭐 우리가 주는 삼각김밥도 그렇고 좁은 문이라는 제목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계단을 올라가고 나서 보이는 그 집에서 보이는 창문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바깥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집안을 바라보는 거 그쵸? 그것도 좀 분명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계단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계단을 짐을 들고 올라가다가 물론 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젊은 사람한테는 그 계단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나이 든 사람한테는 계단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한테 다가가는 어떤 감정? 할머니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만구지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영화를 기획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뭐 제목도 성경 그 두꺼운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 안에서 구절 안에서 특별히 그 구절에 있는 좁은 문이라는 걸 찾아서 얘기를 한다는 거 그게 되게 많이 외우고 다니는 구절도 아닌데 그걸 찾아서 했다? 뭐 이것도 많은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김혜경 배우님의 말씀처럼 깐느 가면 좋겠습니다. 네, 깐느 가시면 좋겠고 네, 그 쇼필름 코너 말고요. 진짜 깐느의 경쟁으로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얘기를 하셨던 질문이 그 답변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감독님한테 대한 질문일까요? 박한솔 배우한테 하는 질문일까요? 감독님이 받으셨던 느낌처럼 한솔 배우님 실제 성격과도 많이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성격과 캐릭터가 저는 우리만큼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그러면 무서워서 난 이 집 못 살아 이럴 것 같아요. 10만 원? 이 집 낡아서 나 못 살아 이럴 것 같아요. 우리만큼 용감하지 못하고 어쩌면 20살이면 가능할지도? 근데 지금은 좀 못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용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못 살죠.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일단 못 삽니다. 무섭습니다. 네.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배우님의, 그러니까 김혜경 배우님의 그 정화의 화장을 특별히 그렇게 과도하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그 푸른 화장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하는 화장은 푸른 빛깔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화가 사실 화장을 잘 안 하는 캐릭터잖아요. 고립된 캐릭터인데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해서 꺼낸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푸른빛이 주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우리라는 새내기 친구들이 보통 하는 화장은 핑크빛 화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색채로 데뷔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깐데 가시면. 근데 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 이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푸른빛깔의 화장? 나이 드신 분들의 화장은 푸른빛깔의 화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그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옛날 세대에 유행했던 화장이 화장의 색깔은 네. 푸른 색깔이 위주였을 것이다. 그때는 그런 색깔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핑크빛? 내가 우리가 핑크빛인 거를 제가 못 봤어요. 분홍색 코트 입고 막 처음 새내기로 학교 갔었을 때 보시면 여기가 엄청 20살 때 화장 잘 못하잖아요. 네. 그걸 좀 강조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잘 나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 질문이 또 이 질문이 있습니다. 저하고 질문이 동일한 질문인데요. 이건 감독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초반에는 스릴러를 표현하는 듯한 할머니의 차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듯한 빛의 사용이 인상적이고 후반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녹아내린 듯한 따스한 빛의 사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반과 후반의 빛 또는 조명의 사용함에 있어 의도하신 것인지 이분은 조명으로 그런 걸 의도를 하셨나를 여쭤보네요. 조명으로 초반에는 스릴러라기보다 약간 장르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던 무서운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건 이걸 했던 게 맞고요. 그 우리라는 20살 친구의 시선에서 바라본 저와가 죽음에 다가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서운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고 특히 우리가 나오는 장면들은 다 이렇게 좀 우리 쪽에만 빛이 있고 우리만 밝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어떤 희망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감독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점이에요. 할머니가 초상화 그릴 때 유일하게 웃으셨던 것 같은데 그 웃음의 의미가 있을까요? 할머니의 웃음의 의미요? 그때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 배우 우리가 손을 내밀었던 장면이거든요. 죽은 눈으로 들어가서 꽃을 보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죽음은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밝아지는 네. 또 이 질문도 제가 질문지에 써놨던 거랑 동일한 질문인데 거기서 어차피 보는 눈이 비슷한 거 봅니다. 우리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잠들었던 자리에 이부자리에 이렇게 눕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감독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솔 배우는 이때
기억이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너무 정신 없으셨다고 했지만 근데 사실 이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 연기할 때 어떤 심정이 어떤 뭐 컨셉 뭐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감독님과 한솔 배우한테 질문이네요. 감독님 먼저 어떤 점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할머니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그 장면은 공감을 한다. 할머니의 마음을 느껴보는 장면이고 그걸 통해서 물론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좀 조금의 위로 할머니 떠나간 할머니를 위로하고 좀 연민의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네. 요거 찍을 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이 햇빛이 아니라 조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탁탁탁 올라가서 조명들이 착착 쳐져 있는데 그 이미지가 되게 이뻐서 인상이 남았어요. 꽃이 이렇게 놔져 있고 조명이 되게 이쁘게 들어오고 이부자리가 펼쳐 있고 아들 사진, 알사탕 이 이미지가 되게 안쓰럽고 되게 연민의 감정이 올라오고 되게 씁쓸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누웠을 때 보시면 잘 보이진 않았겠지만 제가 눈물이 한 방울 잘 흘러요. 보이네요. 그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뭔가 저도 모르게 아 할머니 되게 속상했겠다, 힘들었겠다 그런 감정이 되게 공감이 되고 순간 그런 유대감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은 저도 아주 오래됐지만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 눈물 다 보셨죠? 네. 너무 크게 끄떡거리지 마시고. 네. 저는 그 눈물 장면 되게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고. 감독님도 기독교세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아니, 잠깐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할머니가 계속 사시는 게 좋을지. 이런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사석에 술자리가 있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40분이 지나고 있어서 참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요즘 같은 세상에 아까 우리 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 보증금 없이 10만 원이면 분명 의심하고 피하려고도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의심 없이 하숙에 들어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감독님? 요즘 같은 세상이었으면 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더 급하고 돈 없고 힘든데 보증금 없이 10만 원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굉장히 그 중의적인 형태의 분석이 가능한 영화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좀 판타지적 인물로도 보이거든요. 그쵸? 10만 원짜리 방에 10만 원짜리 방은 모르겠고 일단 그 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은 영상을 보면 영상이래 영화를 보면 그 방 정말 못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방 보고 근데 이건 약간 좀 환상적인 인물이 아닐까. 감독님 그런 의도가 있었나요? 항상이요? 그리고 좀 이렇게 판타지적인 그런 게 그거는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영화 참 잘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저는 느낀 관객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굉장히 현실적 인물처럼 보이지 않죠.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급하고 10만 원짜리 아싸 이거 덥석 굽는 글쎄요. 네, 그거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거리낌이 없죠.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으니까 어쩌면 이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저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원래 좀 반기독교적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친구, 그 길을 동반시켜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인물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 영화 여성 영화라고도 볼 수 있죠. 서사적인 면에서는 네,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장르적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참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영화를 좀 밀 겁니다. 네. 제가 민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밀어볼 겁니다. 네, 오늘 질문 주신 분 중에서 5분한테 사인 엽서를 드릴 수 있는데요. 삼상민 제목 삼상민 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기 맨 앞에 계시네요. 이따가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코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기 또 앞에 계시네요. 그리고 뭐죠? ANG로 닉네임을 설정하시는 다 앞에 계시네요. 네, 저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닉네임 짧게 다 앞에 계시네요. 네. 한번 내려오세요. 지금 이참에 한번 내려오셔서 마지막 한 분. 마쿠스가 어떤 분일까요? 네, 저기 이렇게 5분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렸고요. 네,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습니다. 저 혼자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더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고, 영화를 보고 나서 배우분과 감독과 같이 GV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죠. 저는 참 좋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스케줄상 더 시간을 잡긴 좀 못할 것 같고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늦은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도 앞으로 깐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배우분님도 앞날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포토타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되고 두 분이 서 계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오, 감독님한테 크다가 GV당 최초입니다. 마스크 벗어주셔도 될 거예요. 마스크 쓰세요. 지난번에 박상철 배우는 마스크 안 벗어주셨던데 오늘 벗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참 이쁘죠? 그만 찍으세요. 그만.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끼리 그냥 요즘 젊은 분들 줄임말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스마트폰에 또 보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우리 말도 못 알아듣는데 참 디지털 세상 살아가는 거 참 힘들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 들은 분한테 말씀하실 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어쩌면 요즘 제 몸도 안 좋고 좀 청력도 약간 안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제가 제대로 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맷떡같이 말했어도 찰떡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